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막 이직한다 그러면 무조건 퇴사하고 준비하세요. 뭔가 적을 둘 곳이 없어야 결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통 빨리 취업을 하고 싶어서 아무 회사에나 가서 일을 하고 경력을 만들고 하면 결국에 일엔 권태기가 오잖아요, 언젠가는. 원하는 직무를 하더라도 권태는 와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권태가 오면 퇴사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퇴사라는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고, 회사의 문제인지 직무적인 문제인 건지 내 개인적인 어떤 성향의 문제인 건지 이걸 좀 갈라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누가 이렇게 다 상담을 해서 짚어주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속단을 내리는 거죠. 이건 내가 일을 잘못 선택한 거야 라던가, 내가 회사를 잘못 들어왔어 라던가, 이렇게 속단을 내리게 되면 퇴사를 이제 쉽게 결정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 문제는 기업에서 이제 자발적인 퇴사에 대해서 혹독한 평을 내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미만, 5년 미만의 퇴사자에게 좋은 평가를 주기가 되게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주어진 일을 책임감 있게 하지 못했네? 혹은 내부적으로 뭔가 분란이나 문제가 있어서 퇴사하는 거 아니면 왜 굳이 퇴사를 했지? 그런 문제도 없고 일도 괜찮았는데 퇴사를 한 거면 그냥 쉽게 회사를 생각하는 사람인가 보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의 입장에선. 왜냐면 채용을 해서 이 사람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할 때 어쨌든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진짜 회사의 문제인 건지 직무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어떤 내가 성향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안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놓고 생각을 해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도 막 이직한다 그러면 무조건 퇴사하고 준비하세요. 뭔가 적을 둘 곳이 없어야 결과가 빠르게 나옵니다. 막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곱게 흘러가지 않는 데다가 포지션도 많이 적어진 상태고, 그러니까 점점 취업이 어려워지는 상태에서 이게 오히려 자발 퇴사를 한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 시장이나 상황이 뭔가 이미 퇴사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상황이다. 그리고 좀 뭐 MG 하면서 그걸 문제로 삼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기업에 오래 계신 분들이나 요즘 애들은 이렇게 끈기가 없어서 문제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받지 않으려면 결국엔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이슈가 뭔지를 분명히 하고, 내가 만약에 진짜 일이 안 맞는 거면 직무적으로 변경을 해서 해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회사라는 어떤 그런 조직 생활 자체가 어려움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단순히 내 사수 혹은 그 위에 사람이 스트레스 요인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하고, 3개월, 6개월, 9개월에 온다 그러고 3년, 6년, 9년, 그래서 보통 1년이 지나면 그 다음 고비가 3년에 온다고 하고, 3년 시점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그 고비가 잘 안 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3년 버티는 게 진짜 어렵다고 봐요. 그리고 3개월, 6개월, 9개월의 고비가 오는 건 모두가 겪는 거고, 초반에 특히나 실수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혼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생에서 진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학교라는 방패막이 있었고 구조적인 어떤 보호막이 있었다고 하면 완전히 생 사회로 나와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정글에 떨어뜨려 놓고 내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겪는 것도 처음인데다가 업무도 처음이고 다 처음인데 뭔가 다 공격으로 들어오고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3, 6, 9, 12만 딱 견디면 그 다음부터 조금 덜 하고, 3년, 6년을 버티면 조금 덜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라고 하면 방법을 빨리 찾아나가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커리어라는 게 단순히 회사에 있어야만 커리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배우고자 하는 부분들을 배웠다면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지금 점점 그 커리어를 영위하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여성은 사회적인 이슈로도 굉장히 많은 제약들을 받기 때문에 내가 길게 일하고 싶다고 회사에 또 길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회사에 있으면서도
독립할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 건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독립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내가 사업자를 차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1인 기업이 되는 것도 요즘은 많고 또 여러 형태로 프리랜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한국의 정서상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학생들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뭔가 벗어나 있고 제가 소속이 없는 게 너무 무서워요 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약간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특성이 주는 그런 압박감인 것 같거든요. 여튼 그런 것들을 또 견뎌내야 되는 게 있어서 뭐라고 섣부르게 말을 하기 되게 어렵지만 권태는 누구에게나 오고 그렇다고 섣부른 판단을 하기보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플랜이 없이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는 건 좀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가져나가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자발적 퇴사는 굉장히 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특히 3년 미만에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하고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그럼 주변에 혹시 커리어 골을 이룬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죽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회사를 나와서도 커리어 골이라는 건 계속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이럴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부사장이나 뭐 아니면 그 한국지사의 사장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그 직급에 올라가거나 연차에 올라가거나 달성하는 분들은 있죠. 그렇게 되는 케이스 아니고 진짜 초반에 내가 생각했던 커리어 방향과 그다음에 그 전에 내가 어릴 때 생각했던 나의 꿈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커리어 골이 다 다르니까 난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었어 했던 거 제가 고등학교 때 가지고 있던 꿈이었기 때문에 전 진짜 그렇게 갈 줄 알았고 실제로 제가 면접에서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본인이 그냥 회사의 면접용 답변 말고 진짜 생각하고 있는 궁극적인 어떤 커리어 목표나 이런 꿈이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전 브로드웨이 뮤지컬 무대에 서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너무 좋다고 하시면서 막 박수 쳐주셨던 기억이 남아요. 여튼 커리어골을 이룬 사람들은 이루고는 있지만 당시 본인이 그 자리에 가면 또 다른 커리어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안녕!